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양시장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집계가 됐고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이탈이 됐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이 4,7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를 견인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포스코인터내셔널 순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에도 포스코그룹주들이 일제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도 포스코그룹주들이 시장의 중심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 시가총액 순위도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시가총액 순위에서 7위에서 4위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제는 배터리 3사들까지 제치는 모습이 연출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는데요. 포스코홀딩스가 16.52% 강세로 거래를 마친 가운데 주가는 64만 2천 원을 가리켰습니다. 또 포스코퓨처엠이 10.5% 오른 54만 2천 원을 기록을 했고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9.92%로 무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6만 6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그룹주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양호했던 실적 발표 그리고 앞으로 2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할 것이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 모멘텀이 함께 맞물렸기 때문이었는데요. 특히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지속 등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창사 이래의 최대 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전분기 매출과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약 7%가량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의 경우 전분기 대비 28%, 그리고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5% 이상 상승한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1,913억 원을 기록했다는 점도 살펴보셔야겠고요.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던 지난해와 비교를 했을 때에도 11% 증가한 수준으로 굉장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로 4% 이상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고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9.92%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다만 나머지 포스코 그룹주들의 실적을 살펴봤을 때 나머지 종목들은 실적을 봤을 때 영업이익률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가 그리고 실적이 강했고 또 여기에 이어서 포스코 그룹주들을 향한 신사업 기대감을 더욱더 높게 평가하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최근 들어서는 증권가에서 이 포스코 그룹주들을 향한 목표 주가도 줄줄이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나왔던 목표 주가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90만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목표 주가를 가장 높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도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는 쉬어가기 장세 흐름을 기록을 했었는데 전일 시장에서는 소폭이나마 반등을 했습니다. 0.14% 오른 7만 400원을 기록을 했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의 납품을 한다는 소식이 부각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한 번 급등을 했습니다. 14.66% 오른 41,85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는 코스닥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장중에 많이 매수를 하다가 막판에 매도 전환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막판에 매수 전환하면서 수급이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몰렸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거의 독식하듯이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름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나노신소재와 ISC도 함께 올라와 있는데요. 나노신소재 그리고 ISC는 특징주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전일 시장 1.57% 기록을 했고요. 116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6.03% 오르면서 40만 4,500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도 에코프로보다도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에코프로 HN도 그룹주로 엮이면서 최근 들어 이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많이 몰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일 시장에서도 5.58% 오른 96,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특징주로 넘겨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나노신소재입니다. 나노신소재도 2차 전지주로 엮이면서 전일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인데요. 17.68%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 17만 2,4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CNT 사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렇게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던 건데요. 하이투자증권은 동사에 대해 동사의 중장기 성장 동력인 2차 전지 CNT 도전제에 2024년부터 2025년에 캐파 증설이 기대가 된다면서 이 동사의 CNT 도전제 매출은 2023년에는 489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봤고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105%가량 증가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에 이어서 2025년에는 3,09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149% 증가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2분기 실적은 다소 부진할 수 있지만 이 신사업인 2차 전지용 CNT를 봤을 때 매출이 전분기 대비 약 41% 증가할 것으로 보면서 분기 최대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작용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집중이 됐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ISC인데요. ISC가 전일 시장에서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11%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91,500원의 종가를 형성해내면서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ISC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분야에서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결국에는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증권에서는 동사에 대해서 이 비메모리양 매출 비중이 2022년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고 봤고요. 또 올해에는 60% 수준에 달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 중에서 CPU와 GPU 등 이 굵직한 글로벌 고객 사양 매출 비중도 전체 30%를 넘었다고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R&D양 위주임에도 적지 않은 규모로 봤고 양산용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외형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2024년 매출액 및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10% 그리고 26% 상향될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이 ISC를 향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종가도 91,5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 집중을 하면 좋을 만한 특징주는 어떤 게 있을지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시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이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저는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예전에 5월달 정도인가요? 한번 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 자동차의 내장 옵션을 제조하는 이런 기업인데 커넥티드카, 스마트카, 헤드업 디스플레이, 에이더스 같은 장비들을 제조를 하는 기업이고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의 카플레이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AR, VR 기술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해서 실감형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아마존의 알렉사 SI 인증 업체인 아이콘 AI 이런 쪽들과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제품을 출시를 위한 솔루션 개발에 대해서 MOU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향후에 우리가 자율주행이 언젠가는 되게 될 거예요. 최근에도 굉장히 부각받는 테마가 잠깐 동안 됐었는데 결국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런 자율주행에서 우리가 차량을 이동할 때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레퍼런스는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일단 모빌리티 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전장 제품의 크기라던가 가격, 수량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인 기아 이어서 현대차까지 PPV라고 해서 우리가 목적 기반 모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러한 차량들에 대해서 관련 부품 업체로 묶이기도 했고요. 고객별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 충전 인프라 이런 쪽에서도 우리 액탑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54%가량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영권을 확보를 했고요.
모트렉스 EV로 사명이 변경 현재는 돼 있는 상태고요. 생산 가능한 공장들을 매입해서 시험 생산 라인, 설비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는 본격 생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전기차의 보급 속도는 빠르게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최근에 배터리 패키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배터리 안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터리 패키징 기술이 또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쪽에서 쌍용차 배터리 패키징 수주에 성공하면서 5년간 1,800억 규모의 수주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서 이걸 후공정 패키징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재건 테마로도 하나가 걸려 있어요. 자회사에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쪽이 있는데 여기에서 특장차와 건설 기계 이런 쪽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우 사태가 아직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쪽의 테마로도 묶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테마, 좀 뜨거운 테마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 연결을 통해서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모트렉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오게 된다면 성장성은 당연한데요. 거기에다가 고객사까지 탄탄하니까요. 이 종목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 탑5 리스트 확인해 볼 텐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제테마, 지니너스, 포스코 DX, 신테카 바이오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일장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들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는 그야말로 2차 전지주의 독주였다라고 볼 수 있는 하루였는데요. 그중에서도 포스코 그룹주의 모든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상승률 탑5 리스트에도 포스코 DX가 추가적인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잠시 뒤 특징주로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 함께 살펴볼 테고요. 뿐만 아니라 제테마에 대한 흐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종목들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네, 먼저 폴라리스 오피스는 장마감 이후에 특별한 상승 재료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면서 지금 현재 6.57%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면서 5,27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지니너스 같은 경우에는 4.57%의 상승으로 4,11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니너스는 의료 AI 관련 종목인데요. 어제 대신증권에서 내년 상반기 국내 일상 I&D 승인이 기대된다는 내용과 함께 상승 마감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4,115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끝으로 신테카 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K멜로디 프로젝트 참여에 모멘텀이 그대로 지속이 되면서 어제는 100억 원 규모의 12발행 결정에 정규장에서도 11% 넘게 급등했던 종목이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며 2.7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제테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제테마는 정규장에서는 2.72% 하락하면서 26,8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공시 소식을 들려오면서 6.15% 호재성 공시에 28,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제테마의 상승 이유는 장마감 이후에 미간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제테마 더톡신주의 국내 임상 3상 결과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했다는 내용이 공시로 밝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공시와 함께 매수세가 몰렸고요. 최근에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주력 제품인 HA 필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공시로 인해서 내년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국내 출시가 더해지게 된다면 외형 성장이 앞으로 가파라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제테마 6.15% 상승해줬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 상승한 포스코 DX 추가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도 3.13%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야말로 잔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
2차 전지 사업으로의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도 좋은데다가 어제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지만 일부 종목들만 강세를 보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포스코 DX가 시간의 거래에서는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포스코 홀딩스, 그리고 포스코 엠텍, 포스코 퓨처엠 순으로 시간외에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이렇게 빨갛게 마무리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단순히 테마성 이슈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 있는 성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가 증권가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훨씬 더 넘어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주가 상승에는 앞으로 유의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도 포스코 그룹주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로 마감한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신규 상장했던 종목인 뷰티스킨이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렸고요. 제이스코홀딩스, 에스코넥, 티웨이항공, 센서뷰 순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뷰티스킨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뷰티스킨은 어제 새롭게 상장한 신규 상장 종목이었는데요. 화장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기업으로 원진 이펙트나 글로라이디 같은 가성비 좋은 스테디셀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공모 청약에서도 성공한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본장에서 150%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어제 본장에서 결국은 25%대 상승하면서 32,600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며 5.83% 하락했고요. 시간의 차결가 37,7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뷰티스킨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들의 비해서도 그 마감가가 상당히 낮은 폭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참고하실 부분은 신규 상장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따따블을 기록한 종목은 나오지 않았다는 점 함께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에 상장하게 될 새내기주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 저희와 함께 티웨이 항공의 실적 발표 내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웨이항공은 장마감 이후에 그래도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05%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전분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했다라는 데 조금 초점을 맞췄고요. 티웨이항공은 그렇기 때문에 3.18% 하락하면서 2,89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끝으로 6일 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었던 센서뷰도 시간의 거래에서는 2.45% 하락하면서 4,57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센서뷰는 19일에 코스닥에 상장한 5G 케이블 안테나 전문 기업이었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도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에서 초고주파 저손실 소재 및 통신부품 개발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라는 호재성 공시를 내놓기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이어졌고요. 4,5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센서뷰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약세를 보인 종목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교보증권 사영관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제테마라는 종목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면 미용 목적의 히알루론산 필러 쪽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보톨리눔 독소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 그리고 조직봉합과 안면 고정 리프팅 실 이런 쪽을 주요 제품으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금 경쟁사의 보톨리눔 톡신이 타입 A라는 것에 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제테마는 제품군 B, E타입으로 확대하면서 치료제 시장으로 진입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슈가 좀 됐었던 이유는 제테마 톡신주, 제테마도 톡신주라는 100단위의 미감주름 개선 제3상 임상 투여한 이후에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간에서 좀 반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테마라는 기업은 2020년도에 이제 브라질 그리고 22년에 중국 쪽의 파트너사하고 6천억 대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기업 가치를 좀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어제 임상기관 스탁시험 기관으로부터 대조공과의 최종 분석 결과서를 수령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이 됐다.
있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주가를 자극을 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어제 시간에서 반응했던 만큼 갭상승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주력 제품인 히알루론산, 필러가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로 실적 개선을 의미 있게 해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가운데 어제 이제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보톨리늄, 톡신의 국내 출시가 내년에 예정돼 있으면서 추가적인 외형 성장, 실적 개선이 가능한 업체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제테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임상실험 결과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한 제테마, 오늘 추가적인 갭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 지수가 조금씩 힘을 내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저희와 함께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불꽃 계좌 가자!